반갑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돌싱이에요. 제 사연은 우라통이 터지는 분노가 유발되기도 하고 막힌 변비가 뚫리는 시원함도 있답니다. 이야기는 당연히 결혼 생활을 했던 시기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런 인간이 있었다는 걸 널리 알리고 싶었고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글솜씨가 없긴 하지만 몇 자 적어보도록 할게요. 저와 남편은 사회초년생일 때 소개팅으로 만나 사귀게 되었어요. 그이는 학창시절에 육상선수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운동을 포기하고 공부에 매진해 명문대를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남자답게 잘생긴 얼굴과 농구선수만큼이나 큰 키와 떡 벌어진 어깨가 첫눈에 저를 사로잡았죠. 첫눈에 저를 사로잡았었죠. 그이도 작고 귀여운 스타일인 저에게 똑같이 반해서 자주 만나다가 애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남편은 직장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아서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항상 부러워했어요. 제가 봐도 그이는 흠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서 미래를 함께하고 싶을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죠. 저희는 3년의 연애에 마침표를 찍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은 진작부터 저희 사이를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상견례와 결혼 준비는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많은 하객들에게 축하를 받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인 저희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랑을 나누었고 매일매일이 새로웠어요. 그리고 제가 친정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이 녀석이 눈치가 있어서 남편과 사랑을 나누는 순간이 되면 알아서 자리를 피해줬답니다. 참 귀여운 녀석이죠.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남편의 단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이는 먹성이 워낙 좋아서 무슨 음식을 먹더라도 맛있게 그리고 아주 많이 먹는 대식가였어요. 얼마 전까지 잘 먹는 그 모습마저 사랑스럽고 귀여워 보였는데 신혼 석 달이 지나자 남편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눈에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자기야, 그렇게 많이 먹는데 체한 적 없어? 난 살면서 소화제도 먹어본 적이 없는 최강 위를 가진 남자야.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다니까? 그래?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위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내시경? 그래. 다음에 당신이랑 같이 가서 해보자. 나도 내 위가 어떤지 궁금했는데 한번 알아보지 뭐. 그래서 몇 주 뒤 남편과 내시경을 검사받았는데 저는 염증이 있어 잠시 약을 복용해야 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 괜찮다고 하니 마음을 놓았죠. 하지만 남편의 먹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니, 제 눈에 콩깍지가 벗겨져서 원래의 모습이 보인 거죠. 아침에 밥을 한 그릇도 먹기 힘든 시대인데 그이는 아침으로 8첩 이상의 반찬에 밥 3공기는 기본이었어요. 저는 아침마다 그걸 차려내야 해서 몸이 고단했네요. 자기야, 나도 똑같이 돈 벌러 출근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아침 차려 먹으면 안 돼? 난 아침을 먹지도 않잖아.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 그리고 당신이 차려준 밥상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서 계속 얻어먹고 싶은걸? 내가 생활비 많이 줄 테니까 부탁 좀 하자. 응? 나 좀 챙겨주라. 애교까지 부리며 말하니 화도 못 내고 수긍해버렸네요. 또 부부는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니 남편 밥을 챙기는 걸 제 일상의 일부분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보다 퇴근이 늦어서 집에 늦게 들어가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배고프다는 말부터 꺼냈어요. 마치 아기 새가 어미 새를 기다리는 꼴이었다니까요. 여보, 배고파. 빨리 맛있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랑 육전이랑 잡채 해줘. 그리고 치즈 계란말이도 해줘. 고소하고 짭조름한 치즈 계란말이가 땡긴다고. 당신은 내가 밥으로 보여? 그리고 먼저 왔으면 있는 반찬에 대충 때워도 되잖아. 매 끼니마다 새로운 반찬을 만드는 건 너무 힘들다고. 아니, 어떻게 밥을 대충 때워. 내 인생에서 밥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리고 생활비도 많이 주는데 많은 반찬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 여봉,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맛있는 밥 주세요. 에휴, 알았어. 당신이 좋아하는 밥 차려줄 테니까 기다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편하게 쉬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된 게 저는 집에서 밥하는 게 훨씬 힘들었습니다. 또 반찬을 해두면 하루 이상을 가지 않아 매일 새로운 반찬을 해야 했어요.
덕분에 장을 2, 3일에 한 번 양손에 가득 봐야 했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남편 밥상을 매일 차려주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반찬이 올라오면 반찬 투정을 했답니다. 여보, 왜 나물밖에 없는 거야? 난 채소 싫어한다고 몇 번을 말해. 육해공 고기만 올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당신 너무 고기만 먹어서 나물 좀 올린 거야. 그렇게 고기만 먹다간 혈관이 막히고 말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잔말 말고 채소만 먹어. 이게 다 당신 생각해서 차린 거라고. 하지만 그이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삐쳐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전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당신 굶는 건 당신 손해야. 하고 그이의 밥그릇을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남편이 방에서 나와 미소를 지으며 달려 나가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치킨과 피자, 족발, 3종 세트를 시킨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째려봤더니 그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뭘 봐. 당신 줄 거 없거든? 이거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하다고. 내가 졌다. 그래 많이 먹고 많이 싸라. 흠칫뽕이다. 당신이 고기 반찬 해주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시켜 먹으면 돼. 나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방에 들어오지 마. 덩치는 산만한 남자가 하는 짓은 9살 꼬마 같았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그런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남편에 대해 말했더니 잘생기고 멋있고 돈까지 잘 버는 남편인데 그깟 밥상 차리는 게 뭐가 대수냐며 저를 나무랐고 친정엄마도 한국인은 밥심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잘 먹어야 오래 살고 건강하다며 되레 남편형을 보는 저를 혼내셨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을 각별하게 대하셨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거의 마마보이에 가까워 보였답니다.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네. 엄마 가슴이 아프게 살이 왜 이렇게 빠진 거야? 네 색시가 밥 안 차려주냐? 엄마 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 내 마누라가 아무리 밥을 잘해도 엄마 솜씨를 따라가지 못해서 밥 먹는 양이 줄었어. 왜야?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안 되겠다. 세기 너 이번 주말부터 우리 집에 와서 반찬하는 거 배워라. 내 아들이 입에 맞지 않는 네 반찬 때문에 밥을 거의 못 먹는 것 같으니까 말이야. 저는 기가 막혀서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평일에는 아침 저녁 다 차려주고 주말에는 삼시세끼 12첩 반상 이상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밥도 3그릇씩 먹는다고요. 왜야? 겨우 3그릇을 먹는다고? 내 아들은 기본이 5그릇이야. 네 밥이 얼마나 맛이 없으면 꼴랑 3그릇만 먹고 수저를 놓겠니? 네? 꼴랑 3그릇이요? 어머님, 그것도 너무 많이 먹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많이 먹다간 나중엔 탈이 날 거예요. 탈이 왜 나니? 내 아들은 여태껏 소화제도 먹어보지 않은 장군감이라고. 치킨이 부족하면 치킨 뼈까지 씹어먹는 애란 말이야. 그리고 많이 먹는 거 가지고 왜 눈치를 주는 거야? 내 아들이 많이 먹어서 농부들이 얼마나 뿌듯할지 생각은 안 해봤니? 긴 말 할 거 없고 당장 이번 주말부터 우리 집으로 건너와라. 스파르타로 내 요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전 귀찮고 짜증나게 주말마다 시댁으로 건너가 요리를 배워야 했습니다. 남편은 먹는 거 말고는 다른 문제가 없어 제가 이해하기로 했고 숙명이라고 여기며 밥하는 기계가 되기로 했답니다. 시어머니께 열심히 레시피를 배워서 똑같이 밥상을 차려냈더니 남편이 매 끼니마다 5그릇씩 먹기 시작했어요. 쩝쩝 소리를 내며 싱글거리며 밥을 먹는 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정이 살짝 떨어지더라고요. 이 정도로 제가 괜히 신경질을 내는 거라 생각하시죠? 지금부터가 진짜 남편의 진상짓이 시작됩니다. 절대 뒤로 가기를 누르지 마시고 들어주길 바랍니다. 결혼한 지 7개월이 지나자 계획이 없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위험한 날이라고 남편을 거부하긴 했는데 그이는 식욕만큼이나 성욕이 강해서 저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접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해 흰소리를 내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아기는 늦게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그이는 허허거리며 아빠가 돼서 마냥 좋다고 하더군요. 임신과 동시에 저에게 찾아온 건 매우 심한 입덧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동안 구역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던지 주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곤욕스러웠어요. 그이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걱정은커녕 식탁에 앉아 저에게 조금이라도 먹으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먹는 양은 제가 먹는 양까지 더해서 늘어났어요. 입덧 때문에 쫄쫄 굶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당해본 분들만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임신 초기에 남편이 개걸스럽게 먹는 것만 쳐다보기만 하며 2달이 지나자 입덧이 겨우 그쳤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식욕이 왕성해져서 잘 먹기 시작했어요. 다시 남편 앞에 앉아서 식사를 마음껏 하자 남편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무슨 질문이 그래? 마치 내가 자기 밥그릇을 빼앗아 먹는다는 식으로 말하네? 임신한 아내가 밥을 좀 많이 먹는 게 불만이야? 아니, 생각보다 많이 먹어서 물어본 거야. 그런데 자기가 많이 먹는 걸 보니까 앞으로 밥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반찬도 2배로 하고 말이야. 뭐야? 당신은 왜 이렇게 식탐이 강해? 임신한 아내를 위해 좀 덜 먹으면 안 되겠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많이 먹자는 소리야. 당신 임신하더니 예민해졌네. 얼른 마저 먹어. 그이는 제 젓가락질보다 빨라진 속도로 반찬을 집어서 밥을 먹더군요. 먹을 거로 치사하게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진짜 식충이로 보여서 같이 밥을 먹기 싫었답니다. 친정엄마가 보양식으로 전복이나 삼계탕, 한우 불고기 같은 것을 자주 가져다 주셔서 실컷 먹을 줄 알았는데 저와 같이 사는 남정네가 3분의 2는 해치워서 아쉬울 만큼만 먹었죠. 제가 뱃속의 아기에게 양보해주고 덜 먹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기 바빴습니다. 시댁에 가도 저의 임신은 관심 밖이었고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콧소리를 내며 우리 아들 잘 먹네, 아구 예뻐라 이러시는데 진짜 꼴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임신 6개월 차가 되자 몸이 많이 불편해지고 정신이 예민해져서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집에서 태교와 살림만 하며 지냈어요. 물론 남편의 밥순이 역할도 톡톡히 했답니다. 오, 오삼불고기의 한우네. 이게 웬 거야? 엄마 다녀가셨어. 내가 한우 먹고 싶다니까 마장동 가서 사오셨더라고. 이거 어제 잡은 소라더라. 우와, 어제 잡은 소. 내가 이렇게 좋은 마블링은 처음 봐. 그럼 어디 맛 좀 볼까? 그리곤 제가 고기를 많이 먹을까봐 한 번에 4점씩 집어서 대충 씹고 삼키더라고요. 내가 많이 먹을까봐 그렇게 먹는 거야? 내 입으로 먹는 게 아깝니? 당신 왜 이렇게 치사하고 미련해? 진짜 꼴 보기 싫어. 내가 뭘? 난 그냥 자연산 고기가 맛있어서 많이 먹은 것 뿐이야. 늘상 먹던 대로 먹는 건데 왜 시비를 걸고 그래? 당신 임신 스트레스를 나한테만 푸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대로 임신 스트레스인지 남편의 진상짓 때문인지 밥맛이 뚝 떨어져서 혼자 다 처먹으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한 번을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쩝쩝 소리가 울리도록 맛있게 밥상을 비웠어요. 이제 조금 제 남편이 심하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음 에피소드는 혀를 찰 이야기니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뒤 시아버지의 제사일이 왔는데 제가 몸을 마음대로 가누기가 어려워서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님이 이해를 해주셔서 혼자 집에서 쉬었고 남편 혼자서 시댁에 갔죠. 제사 시간이 밤 10시라고 해서 늦는 건 알고 있었는데 자정이 다 되도록 그이가 전화도 안 되고 집에 오지 않자 걱정이 되더라고요. 도로에서 사고라도 났는지 불량배와 마주쳐서 싸움이 난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 먹는 게 밉상이긴 해도 제가 그 일을 많이 사랑하긴 하나 봅니다. 그래서 외투를 입고 남편 마중을 나갔는데 주차장에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어두운 차 안에서 움직임이 보였답니다. 혹시 차 안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을 하며 남편의 차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는데 뭘 하는지 눈으로 보고 나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솟아 주먹으로 창문을 내리치며 소리 질렀어요. 당신 지금 차 안에서 제사 음식을 먹는 거야? 집에 가져오면 내가 먹을 것 같으니까 혼자 다 처먹으려고 차 안에서 이지랄 하는 거니? 그러자 창문이 내려가며 입에 제사 음식을 잔뜩 머금고 있는 그이가 웅얼거리며 대답하더라고요. 당신 언제 왔어? 입에 있는 거 삼키고 말해. 꼴보기 싫으니까. 냠냠 쩝쩝거리며 음식을 삼킨 남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게 엄마가 음식을 많이 싸주지 않아서 우리 둘이 먹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나 몰래 혼자 차 안에서 다 처먹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한 거다? 진짜 가관이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짐승이지? 우리 집 강아지 뽀삐도 이런 짓은 안 해. 여보, 엄마가 만든 전이랑 고기가 별로 맛이 없었어. 그래서 나 혼자 해치우려고 한 거야. 괜히 오해하지 마. 여봉,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기분 풀어잉. 실실거리며 말하는데 이빨에 고춧가루와 고기가 낀 걸 보니 오만정이 떨어지더군요. 임신한 아내가 제사 음식을 먹으면 자기 먹을 양이 줄어들어서 이런 짓을 벌인 걸 보니 진짜 이런 인간이랑 왜 결혼을 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은 작은 방으로 내쫓고 홀로 잠을 청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잘 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시고 달콤한 젤리가 땡겨서 마트에서 가득 사왔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혹시 자기가 내 젤리 다 먹었어? 그거 축구 보면서 먹다 보니 다 먹어버렸네. 그럼 새로 사와서 채워놔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남편들은 임신한 아내가 뭘 먹고 싶다 하면 새벽에도 달려나가 사온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게 내 간식까지 다 훔쳐먹어? 당신 말이 심하다. 훔쳐먹다니? 내가 산 그지도 아니고 왜 치사한 인간으로 만들어? 그까지 젤리 내가 사오면 될 거 아니야. 에휴, 저런 남자가 내 남편이라니 진짜 한스럽다. 후회되고 열불이 나 죽겠다고. 저는 방문을 쾅 닫고 배고픔을 참고 억지로 잠을 청했답니다. 이 밖에도 제가 먹으려고 냉장고를 채워두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먹을 거로 사람 스트레스를 주는데 아주 환장하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 저는 남편 밥상 차리는 걸 관두고 이참에 늦잠을 자고 저녁에는 친정에 가서 밥을 먹었답니다. 그러자 그 애인은 시댁에 가서 제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거기서 밥을 먹고 돌아오더군요. 제가 남편을 혼내주려고 한 짓인데 되레 제가 시어머니께 불려가 온갖 막말을 들어야 했답니다. 너는 임신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게다가 겨우 계집년을 임신한 주제에 어디서 유세를 부려? 집에서 팽팽 노는 년이 감히 내 아들을 굶기고 친정에 가서 밥을 처먹어? 네 애미는 잘했다고 너 밥을 챙겨주디? 어머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저희 엄마한테 네 애미가 뭐예요? 그리고 저 집에서 팽팽 놀지 않았거든요? 임산부로서 태교하는 것보다 어머님 아들 반찬 만들고 밥 해주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요. 이년이 실성을 했나? 어디 시어머니가 혼을 내는데 따박따박 대들어? 이것도 네 애미애비가 가르친 거냐? 집안 내력이 그따위니 니년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남편 밥 굶기는 게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당당해? 어머님, 그만하시죠. 왜 자꾸 저희 부모님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남편한테 어머님 욕하면 좋으시겠어요? 어머머, 이게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임신하더니 정신이 미쳐버린 모양이야. 그렇게 말을 끝내시고 제 따귀를 날렸습니다. 어머님, 방금 절 때리신 거예요? 임산부인 저를 때리신 거냐고요? 이년아, 그거 맞는다고 네 애새끼 어떻게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싸가지 없이 대들었으면 내가 따귀를 다 날리겠어. 너 나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우리 아들 굶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여기서 나갈 생각하지 마라. 알아들었니? 저는 부어오른 뺨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정말 서럽고 화가 나서 이혼 서류가 있으면 집어 던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참는 게 최선이라 판단해서 몇 분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억지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남편을 굶기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나서야 분위기가 조금 풀어져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욕을 먹고 맞는 걸 구경만 한 남편은 시어머니가 퍼준 고봉밥을 꾸역꾸역 잘도 처먹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밥그릇을 받았는데 밥이 3숟가락 정도만 담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하는구나 속으로 쌍욕을 하며 억지로 밥을 먹으려고 고기 반찬에 젓가락을 가져가자 시어머니가 접시를 휙 잡아채더니 남편 옆에 놓아주더군요. 넌 친정에서 고기를 많이 처먹을 거 아니야. 내 아들은 너 때문에 굶고 와서 고기를 충분히 먹어야 하니까 야채나 먹어라. 네, 알겠어요,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대충 끼니를 때우고 남편과 집에 돌아갔는데 제가 맞은 따귀를 되돌려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아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어 자고 있었는데 새벽 4시쯤에 남편이 발로 제 엉덩이를 툭툭 차면서 깨웠답니다.
일어나 봐. 나 출출하니까 라면 좀 끓여. 먹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끓여 먹어. 어쭈? 지금 까부는 거냐? 또 엄마한테 가서 일러주리?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엄마를 집으로 부를 거다. 아우, 진짜 알았어. 끓여주면 될 거 아니야. 헤헤, 진작 그럴 것이지. 나 신라면으로 5개만 끓여줘. 계란도 5개 풀어주고. 그래, 배 터지게 실컷 먹어라. 저는 피곤한 몸을 주방으로 힘들게 옮겨 라면을 끓여서 남편에게 대령해주고 나서야 다시 잠을 잘 수 있었네요. 그렇게 얄미웠던 남편에게 작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도 많이 먹던 그이가 먹다 제 강아지 뽀삐의 간식을 빼앗아 먹었어요. 사람이 개밥을 먹은 거였으니 얼마나 심하게 처먹는지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시죠? 여하튼 뽀삐의 간식을 홀랑 다 먹어버리고 하나 남은 강아지 육포를 뜯어 먹는 순간 분노한 뽀삐가 남편 주둥이를 물어버렸습니다. 자기 간식을 빼앗겨서 엄청 화가 나서 입술에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답니다. 남편이 일어섰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마구마구 흔들었어요. 그 광경을 본 저는 깔깔거리며 웃고 말았어요. 제가 뽀삐에게 그만하라고 하면 놓아주었을 건데 쌤통이다 싶어서 마저 구경을 다 하고 나서야 뽀삐에게 다가가 그만하라고 잡아 떼어주었습니다. 이 개같은 놈, 주인 입을 물어뜯어? 자기야, 개 같은 놈이 아니라 개야. 그리고 왜 뽀삐 간식을 빼앗아 먹어서 괜히 물어 뜯기고 그래. 당신 입술이 심하게 부었다. 병원에 가야겠어. 넌 이게 웃겨?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저놈의 개를 왜 신혼집에 데려와서 이 사단을 만들어? 여기서 내 탓을 왜 하는 거야? 개 간식 훔쳐먹다가 된통 당한 거면서. 하여튼 빨리 병원에 가봐. 주사 한 대 맞고 약 바르면 나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이는 혼자 병원으로 달려가 주사와 링거를 맞고 입술에 거즈를 붙이고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빨대로 물만 빨아 먹으면서 지냈어요. 뽀삐가 저 대신 복수를 해줘서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속으로 만세를 100번은 불렀다니까요.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는 역시나 제 탓을 하며 쌍욕과 부모님 욕을 실컷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저는 분노를 가슴에 또 한 켠 쌓아두고 말았네요. 남편의 입술은 일주일이 되어서야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굶은 남편에게 특식을 준비했다며 저와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갔죠. 이윽고 시어머니는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처럼 오열하며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밥을 굶더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고생 많았다 아들아. 엄마가 널 위해 진수성찬을 차렸으니 어서 엄마의 밥을 먹거라. 엄마, 그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몰라. 망할 놈의 개가 내 입을 물어뜯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엄마, 밥이 너무 그리웠어. 빨리 밥 좀 주세요. 두 모자의 상봉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굶어 죽을 뻔했는데 너는 그동안 포동포동 살이 쪘네. 혼자 밥 처먹으니까 좋디? 어머님, 제가 살을 쪘다니요. 사람들이 배만 나왔다고 안쓰럽게 생각하는걸요? 이에 시어머니는 억지로 제 얇은 팔에 살가죽을 잡아당기며 이건 뭐냐? 살이 아니고 뭐냔 말이야? 아주 그냥 혼자서 잔치상을 차려 먹은 모양이지. 얼굴 때깔도 좋아지고 기름진 게 고기를 혼자 실컷 처먹은 게 분명해. 라며 시비를 거셨습니다. 저는 유치하고 치사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이윽고 식탁 앞에 앉은 남편은 그동안 못 먹었던 걸 채우려고 밥솥을 앞에 두고 주걱으로 밥을 퍼먹었답니다. 엄마 밥은 역시 꿀맛이야. 따봉! 아니, 따따봉. 그이는 싸움질을 내밀었다가 다시 밥솥에 얼굴을 쳐박고 밥을 먹었네요. 저는 젓가락으로 깨작대면서 소름 끼치는 장면을 참아냈고요. 이런 꼬라지를 보고 신세 한탄을 하고 싶어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뺨 맞은 이야기를 하면 속상해하실까봐 그 이야기는 쏙 빼고 일러 바쳤죠. 그러자 엄마는 너무 그러지 마라. 아무리 미워도 네 남편이고 시어머니 아니냐. 좋게 생각하고 대들지 말어. 네가 틱틱거리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나중에 더 크게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한테 숙이고 들어가 봐.
아부 떤다 생각하지 말고 이 엄마한테 대하듯이 살갑게 대해보라고. 그럼 네 시어머니도 마음의 문을 열 거야. 라며 조언을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니 엄마의 말씀대로 하면 고부 갈등이 덜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정성을 보여드리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주말이 오자 저는 쿠키를 직접 만들어서 남편과 찾아갔습니다. 엄마의 조언대로 아주 다정하게 인사를 드리고 쿠키 상자를 내밀었는데 시어머니가 쿠키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너 지금 당뇨 있는 나한테 쿠키를 먹으라는 거냐? 빨리 먹고 돼지라는 거야, 뭐야? 어머님, 여기엔 설탕 대신 천연식물인 스테비아 가루를 넣었어요. 단맛을 내는 0칼로리라고요. 게다가 스테비아는 당뇨에 좋다고 했어요. 뭐? 스테시발? 그게 뭔지는 관심 없어. 그리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걸 모르냐? 이건 하트를 만들어 온 건지 똥을 싸서 말아온 건지 진짜 못생겼다. 네 면상같이 똑같이 생겨서 입에 대기도 싫다고. 어머님, 저는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제 정성을 생각하셔서 하나만 드셔보세요. 제가 쿠키를 하나씩 집어 시어머니 입에 가져다 대자 제 손을 뿌리치시며 안 먹는다고. 인연이 여기에 독을 탔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왜 먹냐? 너나 가져가서 처먹고 주방 가서 상이나 차려라. 라고 독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갔더니 제가 차릴 건 거의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임산부가 피해야 하는 날 음식인 참치회와 연어회 등 여러 회들이 있었고 간장게장과 간장새우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후식으로 단감과 파인애플까지 임산부가 피해야 하는 과일까지 준비해 두셨답니다.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일부러 날 음식과 참과일을 준비한 거죠. 제가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까지 싫으셨나 봅니다. 식탁에 앉아 식구들이 식사를 시작하는데 저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태아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역시나 제 신경을 쓰지 않고 냠냠쩝쩝 잘도 처먹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 고사 지내냐? 시애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에 왜 손도 안 대는 거야? 라고 고함을 치더군요. 그래서 임산부가 피해야 할 음식들만 준비했는데 어떻게 먹겠느냐고 대들듯이 말했습니다. 야, 너 유난 좀 그만 떨어. 임산부가 날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냐? 의사 선생님이요. 뭐 의사가 그래? 나 때는 날 음식 잘 먹고도 아들을 잘만 낳았어. 그래서 내 아들이 이렇게 건강한 거 아니야. 저는 그동안 켜켜이 쌓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아, 어머님 아들이 왜 이렇게 잘 먹나 했는데 이유가 바로 어머님이 회를 많이 드셔서 그런가 봐요. 기생충이 죄다 이 인간한테 달라붙어서 식충이가 됐나 봅니다. 저의 말에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회를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오만정이 떨어져서 단 1분도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의 막말에 시어머니는 광불하며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내가 회를 많이 먹어서 기생충이 내 아들에게 갔다고? 그래서 식충이가 됐다고? 너 미쳤니? 임신 스트레스가 심해서 대가리가 돌아버린 거야? 하고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이에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다가 끝장을 내기로 결심하고 식탁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늘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뽀삐의 간식인 강아지 육포를 꺼내 참치회 한 뭉텅이와 손에 섞어서 남편 턱주가리를 잡고 집어 넣어줬습니다. 이 개자식아, 많이 처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뽀삐 간식이랑 섞었다. 이거 처먹다가 네 주둥이 날아갔으니 오늘 이거 처먹고 또 주둥이가 날아가 봐라. 빨리 처먹어. 육포 초밥이라고 개놈아. 꼭꼭 씹어서 처먹어.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여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이런 인간하고 결혼한 제가 미친 여자네요. 그래서 전 정신을 차리라고 양손을 동시에 남편 뺨을 심벌제 치듯이 쾅 하고 때리고 그 이에 주둥이를 저의 긴 손톱으로 엄청 세게 꼬집었습니다.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가자 시어머니가 붕괴하며 저에게 손을 올리는데 제 옆에 있던 연어 대가리를 잡아서 심호 면상을 날려버렸어요. 이 미친 밥 벌어지더라. 더는 니들 모자 진상짓에 못 참겠다. 돼지 마냥 처먹기만 잘하는 돼지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처먹다가 돼질 거야. 그리고 돼지 애미녀나, 네 자식 새끼 먹여 살리는 것은 앞으로 너나 해. 연병하려나. 내가 그동안 뱃속의 애기를 생각해서 참아왔는데
니들이랑 계속 엮이느니 혼자 내 딸을 키우는 게 100번 낫겠어. 그리고 저는 식탁 뒤로 자빠져 있는 두 모자에게 음식을 죄다 투척하며 맛있게 처먹으라고 소리를 실컷 질러주었습니다. 제가 각성한 걸 본 시어머니는 겁에 질렸는지 한마디도 못하고 자빠져 있었고 남편은 제가 던지는 회를 주워 먹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보니 이혼을 결심하고 폭발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실컷 욕을 퍼붓고 소리를 지르고 식탁에서 내려와 현관문으로 걸어가는데 두 모자는 침묵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진상을 되돌려주고 친정으로 가서 엄마한테 예전에 뺨 맞은 것을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이혼 결심을 아주 잘했다며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이튿날 저는 정신과에 가서 임신 스트레스와 우울증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단서를 끊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시모의 악의적 행동과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임신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일으킨 사유로 이혼 소장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친정에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더군요. 사돈, 내가 심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애들 이혼시키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곧 새애기 출산을 앞두었는데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순 없지 않습니까? 임산부를 폭행한 년이 어디서 주둥이를 나불거려. 그리고 식충인 네 새끼는 너 혼자 감당해. 남의 집 귀한 딸 손에 맡기지 말고 이 기생충년아. 너 내 딸 따기를 2대 날렸다고 했지? 어이 기생충 아들, 너 이리 와. 엄마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따귀에 강펀치 2대를 날려버렸습니다. 쌍코피가 터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남편 코를 닦아주며 우쭈쭈 거렸답니다. 그래도 이혼은 하기 싫었는지 두 모자가 바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이혼 딱지가 붙으면 사회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을 거라며 끝까지 자기 잘못을 주둥이로 말하지 않고 갖은 핑계를 대더군요. 또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먹는 양을 줄이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답니다. 제가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싫어서 이혼하는 거라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니 용서가 될 리 없었고 혀를 찬 엄마는 소금 단지를 들고 나와 두 모자에게 소금 따기를 세차게 날렸습니다. 결국 본전도 못 찾고 두 모자는 주랭랑을 치며 친정집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고 소송은 당연히 저의 완벽한 승리가 되어서 위자료와 정신적 보상금까지 받기로 했답니다. 저는 만삭인 배로 법원을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전 남편이 된 식충이 놈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여보, 나 그동안 피죽도 못 먹었어. 당신과 이혼할 생각에 물만 먹고 지냈다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다시 합치자, 어? 피죽도 못 먹었다는 놈이 뱃살은 뭐고 면상에 흐르는 기름기는 뭐야? 너 같은 놈이랑은 한마디도 섞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그리고 내 딸은 영원히 볼 생각하지 마.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네? 당신 좋아하는 밥이나 처먹으러 가.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마치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출산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비록 아빠 없이 자라게 되었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는 추호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제 곁에 24시간을 머무시며 건강한 소녀가 태어나길 기다리셨네요. 그래서 이튿날 매우 건강하고 씩씩한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태어났는데 제 귀에는 웃음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이게 엄마가 되는 기분이구나 하고 많은 감정을 느끼며 오열했죠. 저는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고 친정으로 가서 엄마의 돌봄을 받아 몸을 풀어주었습니다. 딸아이도 엄마가 하나부터 10까지 돌봐주셔서 매우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몸이 좋아지자 저는 복직을 선택하게 되었고 딸아이는 엄마가 키워주시기로 했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긴 하지만 싱글맘이니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죠. 회사에 들어가자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혼녀라는 소문이 파도처럼 퍼져갔고 남자 직원들의 안주거리로 실컷 씹혔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주어진 일에만 열심히 하며 생계를 책임졌네요. 해가 바뀌자 사람들의 뒷담화는 어느새 그쳐버렸고 전보다 눈치를 덜 보며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저에게 큰 관심을 보이더군요. 그냥 챙겨주려는 게 아닌 이성으로 저를 보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전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고 박 과장님, 저 애 딸린 이혼녀예요. 괜한 추파 날리지 마세요. 라고 말했더니 박 과장님이
나도 애 딸린 이혼남이에요. 그럼 추파를 날려도 되죠? 라며 껄껄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저는 박 과장님의 유머 섞인 고백에 넘어가 버렸고 곧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신중해지고 싶어서 박 과장님과 3년 동안 사귀며 청혼을 거듭 거절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주 뵙긴 했지만 진짜 모습이 감춰져 있을 거라 상상이 되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그런데 친정 엄마가 박 과장님을 만나보시고는 그만하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기생충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되니 재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조언을 따르기로 해서 박 과장님께 결혼하겠다고 대답을 했더니 회사 안에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는 저를 안고 뱅글뱅글 돌았답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 박 과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네요. 저희는 재혼이지만 대충 하지 않고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찍어서 지인들에게 돌리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문자가 왔어요. 바로 전 시모였어요. 문자 내용은 전 남편의 부고를 알리는 문자였답니다. 죽도록 미운 놈이긴 하지만 딸아이의 친부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아가 오랜만이구나. 문자 보고 연락한 거지? 네, 애아빠가 죽었다고 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사고라도 당했나요? 사고라면 사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죽은 거예요? 나중에 제 딸이 물으면 대답할 말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야. 내가 사다 준 시루떡을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었다. 네? 떡 먹다가 기도에 걸려 죽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이는 뭘 먹어도 한 번도 체해본 적이 없잖아요. 치킨 뼈도 씹어먹는 사람이 그깟 떡이 목에 걸렸다고 그렇게 죽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어제는 뭐가 잘못됐는지 떡이 목에 걸렸다. 생각해보니 시루떡을 자르지 않고 큰 걸 한 입에 먹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다 내 탓이지. 먹기 좋게 잘라줬어야 했는데 지금 너무 허망해서 미칠 것 같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전 그이 장례식에 가지 않을 거예요. 너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밉니?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무슨 소리세요? 제가 왜 그만해야죠?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 딸을 보러 온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접근 금지시킬 겁니다. 그러니 저를 다시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럼 떡 먹다 죽은 아드님 장례 잘 치르세요. 아, 어머님이 소식을 전해주셨으니 저도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저 다음 주에 결혼해요. 엄청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소식가예요. 밥 한 공기 이상을 먹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저에게 막대하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새 인생을 살고 말이에요. 이 고약한 년. 내가 지금 아들이 죽어서 기운이 없어 화를 내지 못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어머님, 저 축하 안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청첩장 드리러 지금 찾아뵐까요? 그만해라. 날 그만 농락해라. 그러게 어머님도 그만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절 못살게 구셨나요? 아직 깨닫지 못하셨겠죠? 여하튼 앞으로 혼자 잘 살아보세요. 이만 끊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여러 감정이 뒤섞이더군요. 속이 후련하기도 했지만 불쌍하기도 해서 기분이 찝찝했답니다. 하지만 저에겐 좋은 일이 있으니 훌훌 털어버리고 예비 남편과 새로 생기는 아들에게 집중하기로 했어요. 새 아들은 4살짜리 꼬맹이였는데 저를 처음 보자마자 엄마라고 불렀답니다. 제가 재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비 남편이 아닌 새 아들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재혼해서 내 식구가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이 좀 많이 놀랍죠? 먹는 거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지 들어보시니 소름 끼치시지 않나요? 전 남편의 죽음이 좀 걸리지만 제 사연이 재밌으셨으리라 믿고 글을 마칩니다. 오늘의 사연 정말 충격적이네요. 식욕이 정신을 지배한 남편의 최후가 정말 큰 반전이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